안녕하세요. 테크 세미나의 핵심 알고전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유럽연합이 탄소세를 수입 관세처럼 시행하면서 이제는 탄소 감축이나 ESG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라기보다 기업의 수출 판매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장을 역임했던 현재 한국 인더스트리 4.0 협회의 박한구 명예회장의 명쾌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준비해야 될 산업군이랄까 최고 큰 게 이제 탄소 국경제는 이제 철강, 플라스틱, 네. 이 알루미늄 이런 거고 시멘트도 있는데 시멘트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을 직접 많이 안 하니까 그런 네.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 분야 이런 분야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에 10월부터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DPP 측면에서 보면 네. 배터리 제품으로 가면 제품으로 가면 이제 배터리 3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에 수출할 때는 탄소 배출량이 스코프 3까지 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스코프 3까지요? 네, 3까지 공시를 하고 실제적으로 탄소 규제가 들어가는 거는 2027년 7월 1일부터 이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환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하고 실측하는 게 난지 이제 할당하는 게 난지 그걸 네. 잘 비교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그 유럽, 일본보다 이제 설비가 우리는 근대화가 늦게 됐으니까 정말 그것이 이제 탄소가 아무래도 적게 나올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실측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유리하다고 보는 진짜. 거죠. 저는 이제 포스코 출신이다 보니까 포스코에서 한 30원 있다 보니까 우리 포스코 후배들이 하는 걸 보면 네. 실측을 하고 있어요. 네. 공장 단위로 이제 지금 실측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제품 단위로 ERP의 원가 분석 체계에 의해서 실측을 해가지고 얼마큼 줄일 거냐. 그래서 톤당 철강 생산하는데 이렇게 줄여나가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포스코 기준에 하는 게 아니라 GHG 그린하우스 가스의 프로토콜에 맞게끔 국제 기준에 맞게끔 탄소가 직접 나오니까 포스코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고 공장 단위에서 이제 제품 단위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지금 포스코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탄소 실측하는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나 실측하는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네. 지난번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2021년도에 스코프 1, 2, 3를 다 적용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2030년에 부담되는 그 금액이 8조 2,456억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30년도에 EU 수출액의 한 11.3% 정도가 네? 탄소세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어마어마한 거지. 아니 저기서 국내 산업계의 2030년 부담액 8조 2천억은 저건 어떤 부담입니까? 이제 그 탄소세를 탄소 국경 조정세하고 네네네. DPP로 내는 금액이죠. 내는 금액이 탄소세. 그 정도 된다는 거지. 네, 그게 네. 수출 전체 총량의 한 11.3% 들어간다. 그러니까 8조 2천억이 그 탄소세로 내는 그렇죠, 금액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액이 아니라 수출액이 아니라 그게 총 수출액의 11.3%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석유화학 쪽이 가장 많고 정제, 운송, 철강, 자동차, 전기, 전자 이런 순으로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제 지금 유럽에 법규가 돼 있고 미국의 SEC에서 이제 법제화가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하려면 원산지부터 그걸 받으려면 우리들은 네네. 법제화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와 국회가 빨리 이런 DPP, CBAM 대응 법을 만들어서 우리도 수입하는 국가로부터 그런 탄소세를 명확하게 받아서 또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박한구 명예회장이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탄소세 대응을 위한 탄소량 실측을 잘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한 1차, 2차 벤더 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현재 30개가 넘는 중견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실측을 시스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쿤텍의 박성원 본부장으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은 네.
대기업 갔을 때랑 중소기업 갔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달라요. 예. 대기업 갔을 때는 너무나 이제 관계자들이 많아요. ES팀, 데이터팀, 보안팀, 감사팀 막 다양하게 나와서 이 보는 시야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걸 다 만족하기 위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오래 걸리는데 중소기업은 반대예요. 가면은 서로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라고 싸워요. 오히려 저희한테 그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이거를 오히려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저희는 아니죠, 막.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이제 사장님만 급한 맞습니다. 거지. 사장님하고 이제 영업하는 분들 이런 납품해야 되는데. 그렇네. 예. 왜냐면 그 원청사가 연락처를 대부분 이제 영업사원들한테 연락하다 보니까 의외로 영업분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욕을 받고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도 아시다시피 담당자도 없고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은 당장 해야 되고 그리고 요청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보고서 뭐 한 달 안에 주세요. 빠른 경우에 2주 안에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와. 근데 내용을 읽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영어일 거 아니에요, 또. 다 영어죠. 예. 제출도 영어로 해야 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규제 중에서 특히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탄소세에 가장 관련된 이제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래기가 아니고 바로 다음 달의 얘기예요. 이제. 정말 저걸 뭐 어떻게 저건 뭐 시밤이라고 있습니까? 예, 시밤이라고 보통 있습니다. 시밤인데 예. 저기 진짜 BAM이 아니라 BOMB네, BOMB. 네, 맞습니다. 폭탄이네, 예. 폭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오른쪽에 문서가 해외 원청사에서 국내 기업들한테 보내는 문서의 샘플이에요. 예. 저렇게 오구나.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샘플을 추출해 왔는데 네. 보시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이제 갖고 와라. 예. 그리고 너네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되냐.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예. 그리고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되고 그 데이터의 소스는 어디서 갖고 온 거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럼 이게 그냥 메일로 회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까 국제 어떤 환경 규제들은 국제 어떤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죠. 이런 탄소 배출량을 한정해서 보내줘야 돼요. 음. 아까 뭐 지문사항에도 뭐 과연 믿을 것이냐, 이제 어떤 증명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탄소 MRV라고 해서 측정하고 보고서하고 검증하는 이 세 가지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네. 그다음에 측정할 때하고 검증할 때 두 개 다 정말 이런 해외 원청사에서 원하는 기준 또는 글로벌 기준에서 규제 맞는 방식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 본부장님 이런 요청받은 고민만 받은 그 중소기업들을 많이 이거 진짜 면담을 많이 해보셨나 그렇죠. 봐요. 말씀하신 게 이제 리얼한데 굉장히. 가면은 정말 그 할 얘기 많은데요. 예. 열악합니다. 일단. 네. 열악하고 담당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할 때 어떤 특정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담당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네, 이제 수출을 해야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다들 회피하고 있는 분위기에 이제 저희가 중간에 앉게 되면은 정말 해결할 일도 많고 그래서 실제 시측 같은 걸 하고 돌아다니면 이런 시설 같은 것도 왜냐면 이게 배출량의 측정이 사업장, 뭐 배출시설, 조직경계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존의 회사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저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시설들이 뭐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까 뭐 실측이라고 표현했는데 계측기, 계량기 표현했는데 네. 그런 실측 기반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게 실제 국제 어떤 기준이기도 하고 국내 환경부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 탄소 국경세를 대응하느라 기업들이 골치가 아프고 있는데 설상가상 내년부터 상장 기업들은 기후공시 관련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한 3, 4월 정도 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고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 7월 정도 되면은 이제 환경 ESG 지속 가능 계획 보고서 발표를 해요. 이게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시행입니다. 국내에서 예, 맞습니다. 전 세계적이라고 보시면 상장 회사들? 예, 맞습니다. 시행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상장 회사들이 쉽게 해서 기업들이 이 IFRS 발표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네. 이게 각 단계별로도 세분화되면은 의무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도 힘든 스콥 3는 뭐 1년 유예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몇 가지 이제 기준들이 다르긴 하는데 우선은 이미 6월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예. 다양한 컨설팅 펌들이 이런 조직을 만들었군요. 맞습니다. 예. 기업들이 난리 났으니까 이걸
그 그렇네. 기존의 IFRS를 해결해 주는 데는 회계법인들이죠. 이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회계법인들은 이런 관련된 이런 S1, S2 공시 기준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이미 채용하고 있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시장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쪽 관련된 사람이. 이제.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기업들은 이 기준이 뭐가 있는지를 열어보면은 가장 첫 번째 상단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예.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측정부터 시작해야 나머지들이 이제 해결하는 거죠. 요 S2 공시 예. 항목 저거는 정말 보통 이거는 IFRS는 재무회계팀에서 하잖아요. 예, 맞아요. CF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게 예, 뭐지?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생뚱맞을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재무제표에 원래 비재무제표적인 관리인데 이걸 재무제표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어떻게 그러니까. 관리해야 되지? 또 이게 공급망 관리도 있는데 그럼 또 계열사들이 있으면은 이게 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분 구조에 따라 또 다 산정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연결 재무제표.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복잡한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회계 이제 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많이 뽑고 네, 컨설팅 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기업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뭐 이제 회계사들만 불면 끝나는 건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럼 보통 회계사들이 가셔도 똑같아요. 아까 저것도 실측이 필요한 건가요? 아까? 맞습니다. 예, 다 실측이 필요합니다. 실측. 그게 어떤 뭔가 공시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솔직히 실측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측이라는 것은 실제 뭐 그렇다고 실측을 한다고 해서 뭐 굴뚝에 뭐 이렇게 센서 돼가지고 뭐 CO2 뭐 측정하고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얼만큼 연소를 쓰고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쩌면 다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포함해서 분석해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방식이고 좀 더 나아가는 기업들은 좀 예측을 하려고 하죠. 왜냐면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알씨. 예,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측정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요.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그럼 그 기업들이 잘 달성하고 있는지 KPI 계속 처럼. 예, 맞습니다. 그것을 뭐 분기별 실제 보고도 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월별로 계속 이제 그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제 그럼 관리를 하게 되면은 목표 관리도 하고 나중에 이제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감축하기 위한 또 방법들을 하려면은 감축이 위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시설도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배출권을 뭐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네네. 그걸 다 돈이 들어요 또 이제. 그러면 기업들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이 돼야 돼요. 알씨. 기업들이 탄소 국경사와 ESG 관련해서 실측 기반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재무, ESG, IT 분야에 전문성이 융합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ERP 솔루션을 기업들이 도입하고 이제 회계 이제 사들이 여기 이제 컨설팅하고 회계 그렇죠. 감사하고 뭐 하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솔루션,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해야지 ERP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까 저 컨설팅 펌, 네, 아까 맞습니다. 그 회계나 재무 쪽의 전문가들, 예. 또 본부장 같이 이런 IT 쪽의 또 맞습니다. 전문가들,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도면을 알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같이 콜라보를 잘 해야지만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그때 또 이런 거 할 때 그런 이제 뭐 아까 컨설팅 펌이랑 같이 맞습니다. 하십니까? 예, 이미 어. 저희가 한 컨설팅 회사 10개 넘는 회사하고 제휴가 되어 있어요. 아, 네, 왜 네. 맞냐면 네. 전문 분야가 다 달라요. 어떤 데들은 이제 뭐 온실가스 뭐 이렇게 컨설팅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데는 감축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ESG 보고서 잘 써주시는 데도 있고 네네네. 어떤 데는 뭐 에코바리스 인증 잘 받는 데도 있고 만나면 다 달라요 전문 분야가.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파트너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아마 나중에 또 이제 기회 되면은 그런 저희 파트너들이랑 같이 나와서 네, 실제 좋죠. 기업들 어떻게 해결하고 네네네. 있는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요즘에는 이제 보고서까지는 컨설팅 거의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솔루션만으로도 클릭 몇 번 하면 할 수 있게끔 저희 대부분 이제 자동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고서 쓰면 끝나면은 여기서 이제 컨설팅 시장으로 끝날 텐데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납품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고 네네. 그리고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어떨 땐 분기별 월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를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기업에서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제조업에서는 이제 수율만 관리하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구축한 인벤토리를 이제 그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감축을 해야 되는지, 얼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지, 어느 시설과 어느 이제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제 감축을 하는 거죠. 그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REC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리백이나 넷제로를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것들은 이런 이제 다양한 시설들을 교체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감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준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가 이제 많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시는데 전문가 없어도 요즘에 솔루션에서 다 그러니까 제공합니다. 이런 것도
쿤텍에서 솔루션 아, 시스템화다 그렇죠. 시킨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예.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측정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목표 관리하고 감축할 수 있는 이제 기업에서 이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네.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작년 언제? 제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이제 AI 아까 말씀드린 네네네. 것처럼 그리고 ES를 같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작년에 처음 시작한 작년 초에 중기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정이 됐어요. 중소기업 위한 ESG 플랫폼이라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출시하고 올해까지 한 30개 기업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우리 10월 달에도 우리 이제 2차 예, 웨비나할 예, 때는 예. 이와 관련된 실제로 실제로, 기업들 예,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갖고 얘기해 그렇죠, 주시면 그렇죠.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 이걸 도입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네.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이런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 관련된 네네네. 이제 기업이고 그런 네. 관련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시열에 나왔을 때는 사례 위주로 저희가 한번 오케이, 설명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쿤텍의 박성원 본부장이 언급한 탄소세 및 기후공시 대응 관련 국내 기업의 사례가 궁금한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웨비나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제조 DX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매니팩처링이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